자, 지난번에 제가 블로그에서 구매된 글을 썼는데 어떤 분이 마진율 관련해서 여쭤봐서 그것 때문에 한번 찍어 보는데요. 어, 근데 제가 몇 번 그냥 시험 삼아 찍었을 때 이게 잡음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한 걸 보니까 근데 그동안은 그냥 그 이어폰에 헤드셋에 그 억스 방식으로 했었는데 USB 방식으로 바꾸니까 잡음이 좀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어, 구매 대행 하면서 적정 마진율을 구하는 게 어,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저도 다르고 같은 저랑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 또 다르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히 몇 퍼센트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그 시장 마진율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저도 이거를 처음에 뭐 몇 퍼센트로 해라 그래서 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거랑 똑같이 하고 있진 않고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구매대행 특성 자체가 어, 한 가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뭐 무게도 다 다르고 부피도 다르고 가격도 다 다른 걸 팔기 때문에 내가 주로 취급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이게 마진율이 달라져서 결국은 자기 마진율을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첫 번째로 어, 바텀업 방식,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거죠. 이거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어,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세금을 생각해야 돼요. 세금을. 세금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저도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팔았는데 어, 이제 만 1년이 거의 다 돼가면서 어쨌든 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당시엔 생각을 못 했어요. 이 마진율에 대해서. 그래서 요걸 얘기하자면 저도 이 세무 쪽은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어쨌든 맡기면서 물어봤던 걸 기준으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어, 우리가 상품을 얼마를 올렸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를 보통 고객 결제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결제 금액. 결제 금액을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마켓 수수료를 빼는 거예요. 마켓 수수료 빼고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우리가 여기서 상품 원가가 8만 원, 8만 원이라고 잡고 다시 여기서 우리가 쓰는 배대지 비용이 만 원이라고 잡을게요. 만 원. 그럼 마진율이 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 마진율을 계산하는 건 알죠. 이 만 원에서 10만 원을 저기 나눠야죠. 만 원에서 10만 원 나누면 이 10%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내가 먹는 게 진짜 최종적으로 찍히는 게 10만 원이 아니더라. 부가세를 먼저 여기서 빼면 부가세는 10만 원에서 상품원가 8만 원 빼고 2만 원에 대해서 10%, 약 10%인 2천 원 정도가 나오겠죠? 이 부가세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따로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뭐 영상 올리긴 했는데 2천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마진은 아까 여기 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율이 그냥 한 15%라고 하자. 15%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1.5 천원, 단위 천 원이 나오겠죠? 15%니까. 이 종합소득세 세율은 이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1200만 원 이하인데 이게 아마 연 단위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에 순이익이 1200에서 한 4600 나온다. 요게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로 많이 잡을 테니까 부업으로서 하면 그러면 세율이 15%인데 누진세 그냥 생각 안 하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1.5천 원이 나오죠? 그러면 총 토탈 3.5천 원이 나오는데 여기 만 원에서 3.5천 원을 빼면 6,500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진율은 6.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음, 계산을 하면 어, 여기서 다시 위로 돌아가서 요거를 원가를 8.5로 하고 배대지 비용을 똑같이 만 원으로 하면 내 마진이 5천 원이 나오고 이게 5%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세금 빼는 방식으로 하면 한 2에서 3% 정도 나올 거예요, 마진이. 실마진이. 뺄 거 다 빼면 2에서 3%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또 계속 추적해서 내려가다 보면 내가 마진을 뭐 한 2에서 3% 정도를 남기게 설정을 했을 때 최종 마진이 거의 뭐 0점 몇, 1점 몇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3%보다 위로 팔아야 내가 뭐라도 남겨 먹을 게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리고 근데 여기서 그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 사업자로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실제로 돈을 내보니까,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낼 게 진짜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아마 이 레벨이 낮은 사람들을 봐주는 건지, 아니면, 더 통통하게 살찌워가지고 나중에 베껴 먹으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반에는 간이 사업자 때는 그렇게 많이 뜯진 않는다. 초반에는 요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가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뭐 요것만 생각하고 가도 크게 상관은 없다. 제 체감이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반품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손실, 그러니까 뭐 로스 나는 거죠. 물건을 뭐 잃어버렸다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날리는 경우. 쿠팡 쿠팡 같은 거 보면 반품을 맞아도 상품을 못 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상품을 건지더라도 뭐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것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까 10만 원 마진을 두고 팔았을 때 6.5% 마진이 나왔다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 곱하기 15를 하면은 뭐 90 몇 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90 몇 점 몇 프로. 그러면 15개를 팔 때마다 한 개의 전체 손실이 나면 하나도 못 건지는 거죠. 전체 손실이 나면 이거는 내 마진은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5개를 팔면서 최소한 이거보다 많이 판 상태에서 전체 손실이 나와야 내가 건질 게 있다는 거죠. 아까 마진율 10%를 계산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 노브랜드 상품을 하느냐, 뭐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유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랜드 상품을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브랜드를 살 때는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반품률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뭐 사이즈나 뭐 이런 게 문제지. 그런 거는 아마 이거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받아보니까 그 퀄리티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뭐 라지가 100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라지를 했는데 옷이 100보다 타이트하게 나왔다든지 이러면은 반품률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본인이 하는 방식에 맞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량률이랑 그 다음에 반품률 이걸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텀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 둘 다 해봤어요. 둘 다 해봤는데 탑다운도 해보고 바텀업도 해봤는데 바텀업 방식의 장단점 첫 번째 마진을 밑에서부터 올리니까 초반 매출이 상대적으로 잘 나와요. 상대적으로 매출이 잘 나온다. 두 번째
마진율을 적게 가져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초반에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초반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 어, 왜냐하면 10%로 계산을 하면 내가 1,000만 원의 돈을 쓰고 100만 원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의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마진율 10%로 이거 계산할 땐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얘기해 볼게요. 내가 10%의 마진을 어, 얻는데 200만 원을 벌고 싶다. 한 달에. 그러면 나는 매출이 2천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송 오는 기간, 그 다음에 정산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필요하더라. 제가 실제로 처음에 가지고 했던 돈이 구매대행 하면서 우선 2천만 원만 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그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2천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급속도로 줄더라고요. 진짜 10만 원대까지 돈이 내려갔다가 조금씩 다시 올라온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매출이 잘 나오겠죠? 이거는 근데 뭐 잘 나온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어, 높은 마진율에서 깎는 것보다는 이게 매출이 초반에 잘 나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빠요. 상대적으로 바쁘다. 할 게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쁜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 계속 나는 주문을 넣고, 물건을 사고, 보내고, 사고, 보내고 하는 그 돈이 또 정산이라는 기간에 또 막혀버리니까 이거 내가 돈을 버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이 급속도로 말라간다. 두 번째로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처음에 상품 단가를 우선 고려를 했어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 단가. 보통 이걸 뭐 객단가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 내가 0에서 5만 원짜리 상품을 파냐, 5에서 10만 원짜리 상품을 주로 파냐, 10에서 15만 원을 파냐. 물론 가격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평균치를 좀 내야겠죠? 그러면 이걸 평균치로 잡았다 쳐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목표 매출을 정해야 돼요. 내 목표 매출. 근데 보통 저도 그렇고 처음에 목표 매출을 1,000만 원으로 많이 잡거든요. 1,000만 원으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1,000만 원으로 잡고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정말 운이 좋아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1,000만 원을 찍어서 그 이하 매출은 제가 찍어본 적이 없는데 어, 제가 1,000만 원을 팔려고 했을 때 처음에 이 방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래서 마진이 좀 잘 나왔어요. 제가 브랜드를 했는데도 브랜드 치고는 좀 많이 나왔어요. 거의 노브랜드 중국이랑 비슷하게 마진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1,000만 원을 팔고 나서 내가 최소 내가 100만 원은 남겨야겠다. 예를 들어서 또는 뭐 200만 원은 내가 남겨야겠다. 내 실마진으로. 여기서는 그 아까 바텀업에서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세금은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할게요. 왜냐하면 서로 뭐 바텀업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탑다운 방식을 하면서 세금을 생각하면 안 되고 서로 그러니까 지향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고려를 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객단가가 평균적으로 한 5만 원대 상품을 판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팔기 위해서는
200개를 팔아야겠죠? 200개를 한 달에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6.6개. 그냥 어, 넉넉하게 6개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보통 마켓을 하는 게 뭐 네이버 쿠팡은 당연히 할 거고 뭐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까지 뭐 인터파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위메프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것도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냥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네이버 요 5개는 하고 플러스 하나 한다고 해서 6개 마켓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6개 마켓에서 하루에 6개. 그럼 여기서 하루에 하나씩은 팔아야겠죠? 그러면 하루에 한 개의 마켓에서 최소한 한 개의 주문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매출 1,000만 원을 5만 원짜리 단가로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100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200을 남겨야겠다. 근데 목표 매출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의 반만 팔아도 되겠죠? 6개가 아니라 하루에 3개만 팔아도 되겠죠? 마진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하루에 3개. 그러면 6개 마켓에서 3개 마켓에 하나씩 팔면 되는 거죠, 하루에. 그렇게 해서 마진율을 계산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전 처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첫 번째는 어, 매출이 상대적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보통 닭등 많이 하는데 닭등 하는 거에 비해서 매출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매출이 작은 대신에 남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어? 어떤 사람은 매출이 나보다 많은데 나랑 순이익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나랑 순이익이 똑같지? 그런 경우가 있다. 동일 매출이어도 또는 내가 적어도 마진이 똑같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시간이 널널하다. 바쁘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단가랑 객단가랑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마진율이 낮으면 내가 바쁜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적게 하고 대신에 바쁘지가 않죠. 왜 바쁘지 않은지는 해보시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문을 해야 되고 그거를 배대지에 또 입력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게 실제로 입고가 되고 출고가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국내에 와서 최종 그 구매자가 받아서 구매 확정을 누르는 것까지 추적을 조금씩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매출이 적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건수가 적다는 말이 될 수 있고 건수가 적으면 그만큼 바쁘지가 않고 돌발 상황이 일어날 확률도 적죠. 세 번째, 자본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필요해요. 자본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 제가 처음에 음, 2천만 원을 그 계좌에 세팅해 놓고 이걸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2천만 원을 넣고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여기서 돈이 뭐 빠른 속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 2천만 원에서 더 까먹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매출 대비 마진율이 높아서 이걸 제가 첫 달 시작하자마자 1,000만 원을 팔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갖다 썼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오는 시간 그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구매 약정을 안 누른다고 하면 그 배송 완료일부터 뭐 사거리 4영업일인가? 뭐 6영업일인가?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최소 내가 주문을 받고 나서 이걸 마켓에서 정산을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제가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왔다는 거는 2천만 원에서 최소 첫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갖다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진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산을 받을 때 여기서 뻥튀기가 좀 많이 돼서 받고 다시 또 주문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진율을 처음에 적게 가져갔다면 이 돈을 다 소진시키고 아마 추가적인 금액을 더 넣었어야겠죠. 안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주문을 넣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 결론적으로 처음에 마진율은 계속 바뀔 수 있다. 첫 번째. 이건 최종 얘기예요, 최종. 마진율은 계속 하시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마진율이 나오는데, 내가 처음에 생각보다 자본이 작다. 자본이 작으면 마진율을 이 시장 평균보다 조금 높이 가져가도 된다. 두 번째, 대신에 이 마진율을 높이 가져가려면 상식적으로 경쟁이 없는 상품을 올려야겠죠. 왜냐하면 너무 흔한 거는 내가 이 마진에 해놓으면 나한테 안 사겠죠. 그래서 경쟁이 적은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고마진으로 첫 달에 많이 팔았는데, 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파는 거 중에 그때 팔았던 카테고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좀 남들이 취급하지 않는 거를 좀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야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마진율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